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나라TV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계엄령 선포와 탄핵 소추로 말미암아 지금 대통령 문제로 이 나라 전체가 아주 소용돌이 가운데 어려운 안개 정국 가운데서 자 우리나라의 가장 현존하는 가장 어른으로 존경받는 김진홍 목사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안을 밝혀주는 데에 큰 울림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제가 이렇게 한국의 이제 저명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크리스찬 투데이지가 지난 19일 날 송경호 기자 이렇게 여기에 이제 대담을 통해서 인터뷰를 실은 것이 있는데요. 참 아주 가장 큰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내란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란 규정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말씀도 있고, 부정선거에 이것이 진짜 제일 중요한 문제 같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뿌리 뽑아야 되고요. 대통령이 잘한 점이 더 많다. 이 탄핵은 취소돼야 되고 이재명은 감옥을 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에 걸쳐 실었는데, 자 이렇게 좀 줄여서 좀 간소화해 가지고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작스런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연말 시국이 혼란스럽다. 이를 어떻게 봐야,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보수 기독교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온 김진홍 목사님, 둘의 수도원 원장이시죠. 예, 대담을 통해 견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김진홍 목사님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고요. 지금 83세가 되시는데 유신 당시에 옥살이도 했었던 분으로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이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듣고 보니까 달라졌다는, 여러 부분이 달라졌다. 이렇게 해서 견해를 밝히셨는데요. 처음 물어본 것이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에 어떻게 그 당시에 심정이 어떠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네요. 자, 이렇게 처음 느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도 아닐 텐데 지금 어떤 시기인데 그런 계엄령을 내리나, 제가 아주 상당히 그 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지요. 그런데 대국민 담화가 나오더라고요. 계엄 이유가 될 만하다 생각한 거는 그것 중에 선거 부정 그리고 반국가 단체의 발호,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계엄이라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대동소이한, 시간이 갈수록 저의 견해와도 너무도 같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강력하게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소프트 랜딩 했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서 금방 또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금방 받아들여 해제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계엄령 내릴 건 찬성은 하지 않지만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거대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는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계엄령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국가 단체의 그런 일종의 행포, 이게 이제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 사회 각층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탁월한 전략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제일 내가 주목을 하는 것은 선거 부정이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핵심이 선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조에 등장한 만큼 선거라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초인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이 돼가지고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한교안 총리가 이 뿌리 뽑는데 인생을 걸더라고요. 설마 이 대명천지에 선거 부정이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듣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공정해야 자유민주주의 열린 시장, 뭐 자본주의, 복지, 그리고 인권, 법치 이런 걸 지켜나갈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희생 당하더라도 선거 시스템만큼 바로 잡아주고 나가자.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건 계엄할 만하지요. 예.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물었더니요. 음모론이냐 실제냐 정밀하게 조사해야 돼요. 이 믿을만한 조사, 믿을만한 사람이 음모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보다 범인들보다도 정보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걸 종합해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잡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바로잡으려 했다고 봅니다. 예. 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근본에 대한 것인데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자기 자리를 건 것 아닙니까? 그 양반이 뭐 선거 부정 드러낸다고 5년간 더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했겠지요. 계엄군을 선관위에 더 많이 보내가지고 그 자료가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믿을 만한 기관을 새로 만들든지, 예. 또 여야 합의를 하든지 국민들이 다 참여해서 선관위 시스템이나 과정 부정이 있느냐 없냐 철저히 과학적으로 조사해야 되고 국력을 기울이고 범국민적으로 나갈 문제입니다. 이게 헛소문에 했다면은 또 처벌을 받아야 되고, 예. 처음에 계엄령 반대도 했지만은 내가 더 반대한 거는 탄핵입니다.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 권력 행사지 내란은 아니지요. 내란은 아니지요. 야권과 시민들이 일부가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예, 더구나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탄핵에 앞장서는 면이 있잖아요. 예, 그건 안 되죠. 예. 자, 그리고 1차 그 소추, 탄핵 소추의 가치 애교라는 미명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일본 중심의 기이한 애교 정책을 고집해서 동북아의 고립을 자초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제일 윤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한미일 동맹관계를 확고히 한 겁니다. 이것은 국군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이 한미일 관계를 복원한 것. 예, 우리나라의 장래의 생존 번영의 기본입니다. 친북, 친중을 견제한다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업적입니다. 야, 확실히 자유방공주의에 섰네요. 예. 일본에 뭐 기이할 정도로 친하게 했다. 예? 그 사람 자체가 수상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간첩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철진한 색깔론 비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걸 또 물었는데요. 철진한 색깔론이라 말하는 것 자체 그 사람의 배경 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 간첩을 용인하자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어도 좋다는 겁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그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사람, 이게 수상한 사람이죠. 우리나라는 비빔밥이 됐어요. 비빔밥. 그 간첩을 재판하는데 좌파 변호사들 몇십 명이 동원돼요. 그 아까운 고시 봐가지고 변호사돼서 간첩을 변호하는데 국민에 대한 반역 아닙니까? 그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예,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걸. 저는 반국가 세력은 계엄령을 안 내려도 한 3년 안에 서서히 시대 흐름과 국민적 선택으로 해결될 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 사태로 해서 이게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인정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치열한 갈등이 두드러지는 건데
차제에 문제가 터졌으니 말끔히 뿌리를 뽑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계엄 이전까지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계엄 전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윤석열 정권의 약점은 좀 소소한 문제고 자기 마누라 싸고 도는 거 뭐 이런 거 좀 구질구질한 문제지. 그러나 그 사람의 3대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아까 말했듯이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굳건히 하는 거. 두 번째는 자신이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해외 다니면서 국위를 선양시킨 것. 그리고 셋째는 기업가들을 우대한 점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세계 국제 경쟁력 있는 단체가 전문 엔지니어 과학 집단이 있고 또 둘째는 기업 집단이 있는데 이거를 괴롭히면은 이재용을 감옥에 살게 하는 거라든지 이래서 일본 소니에서는 간부 축제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업가를 우대한 거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그걸 전개한 거 큰 공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의사와 갈등 문제 뭐 이렇게 이제 개혁하는 4대 개혁 이런 거 인기가 없지만은 참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의사의 그 정원 문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집단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 의사 여러분 의견이 어떠시오?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대안을 내주면 참 해결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00명 숫자까지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원한다. 이게 옛날 검찰총장 때 하는 수준으로 대통령이 할 수준은 아니지요. 예, 그게 책을 잡혀가지고 지금 탄핵까지 뻗어오는 동인이 되지 않았나. 예, 그리고 김 여사 문제는 저 경상도 사람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그런 것은 탁 내놔버려야지. 제가 볼 때는 별 탈 없이 마누라인데 혹시 별 탈 없는 마누라인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특검이든 뭐든 조사해 주시오. 법에 저촉되는 게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다운 것이지요. 그걸 막으려고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지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참 그 균형 있게 합리성 있게 뭐 탄핵을 이 계엄령을 아주 잘했다고 하지는 않으면서도 이해는 되어진다. 지내놓고 보니까 또 필요한 점도 있었다. 아주 잘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이제 시간으로 가가지고는요, 이재명이가 아주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감옥에 가야 된다. 새로운 인재들이 다음 정국을 이끌어야 된다. 이재명은 국제적으로 내놔도 이 모든 이 근본의 문제가 국힘당의 이 정체 문제, 이재명의 문제 하나밖에 국힘당에는 많은 인재가 있는데 이렇게 뭐 오세훈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또 김문수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밀려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국제에 내놔도 안 된다. 이 우리가 나라가 국격이 떨어질 게 뻔하다. 그리고 북중러 이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 자, 이런 점에서 앞으로 또 한번 말씀을 또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국정 지금 혼란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왕좌왕하고 또 성도들의 눈치나 보고 해야 될 말을 하지를 않고 있을 때 이런 그 지혜롭고 경륜이 있으신 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